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8번째 장입니다. 차단기와 개폐기 및 보호 계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차단기와 개폐기에 대해서 그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와 개폐기. 자, 차단기와 개폐기는 스위치라고 합니다. 스위치, 그래서 기기다 해서 스위치 기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단기는 정상 전류와 사고 전류의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차단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폐기는 무부하 시 동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개폐기에 따라서 정상 전류, 전격 전류까지 동작을 하는 개폐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무부하 시, 그래서 무부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전류를 말하느냐, 충전 전류나 여자 전류까지는 단속을 개폐를 할 수 있지만은 운용 정상 전류에서 개폐를 할 수 없는 것을 개폐기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단기에 있어서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서킷 브레이크 해서 CV, 원어는 이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약으로 차단기는 약으로 CB라고 하더라. 그리고 도기호로서는 이 박스에 이런 접점을 나타내서 차단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개폐기의 가장 대표적인 개폐기가 DS, 디스커넥팅 스위치입니다. 이 단로기라고 하죠. 단로기며 이 개폐기는 이와 같은 접점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 갑은 보시면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회로 구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부하가 연결이 됐을 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즉 허용 온도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대치죠. 최대치를 전격이라고 하는데, 그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 곱하기 1.1분의 1.2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각 운용 전압에서 배전이나 송전 계통에서 운용하는 전압에 있어서의 전격 전압을 알아보면은 운용하는 전압이 22.9 특고압 배전 전압이죠. 그리고 송전 전압에는 154와 345,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에요, 킬로볼트로 나타냈을 때 22.9는 25.8kV, 154는 170kV, 345는 362kV가 되더라. 그리고 BIL은 150kV, 750kV. 자, 이런 정도를 기억해 두면은 시험 문제를 하거나 시험 문제를 풀어보거나 혹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IL은 뒷부분에 나오나요? BIL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BIL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베이직 임펄스 인슈레이션 레벨이 되겠죠. 레벨에서 BIL로 약자를 하고 있으며, BIL은 계통의 절연 설계의 기준이 되는 전압입니다. 전압은 52 플러스 50kV가 되겠습니다. 자, E가 절연 계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분의 공칭 전압이더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22.9kV에 있어서의 BIL은 어떻게 되느냐? 자, BIL을 알기 위해서 절연 계급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1.1분의 22.9 하니까 약 20이 되겠네요. 절연 계급이 20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0 플러스 50 하니까 150kV가 되더라. 150이 BIL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격 차단 용량 PS는 PS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Vn 곱하기 IS로 나타내며 단위를 메가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으로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Vn이 여기서 전격 전압이에요. 전격 전압이고 IS가 단락 전류죠. 그래서 단락 용량 혹은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을 해야 되니까 우선 차단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차단 용량을 전격 전압과 단락 전류로 구했는데 기준 용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 되는데, 그래서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과 항상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S에서 IN을 IS에서 PS를 알 수 있는 거죠. 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단기의 용량 결정.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을 할 때는 공급측입니다. 공급측 전기 설비의 용량이 기준이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을 하는 것은 공급측의 전기 설비의 용량, 예상이 되는 최대 단락 전류에 의해서 두 가지죠. 공급측의 전기 용량과 예상이 되는 최대 단락 전류에 의해서 구해진다 하는 것 기억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시험에 용어의 정의로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이다. 개극 시간 플러스 아크 시간. 자, 그럼 도대체 언제에서 언제까지냐? TC 코일의 트립 코일의 여자부터 소호까지의 시간을 말한다라는 그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것을 그럼 시간으로 나타내면은 그래서 3에서 8 헬즈. 자, 이 헬즈 자체가 시간이에요. 시간. 기준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몇 초다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헬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60헬즈일 경우에는 60으로 나누고 50헬즈일 경우에는 초당 60헬즈일 경우에 60헬즈가 기본 심볼이 반복이 되니까 60분의 1 하면은 여기 세크가 되죠. 60헬즈를 기준 주파수로 하고 있을 때 50헬즈를 기준 주파수로 할 때는 50분의 3 또는 50분의 8로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책무, 차단기의 동작책무에서 라번이 여기 있네요. 자, 차단기의 동작책무는 KSC 6411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책무는 계폐기가 그래서 차단, 투입, 차단 혹은 뭐 투입부터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투입, 차단, 투입 혹은 차단, 투입, 차단 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것을 동작책무라고 하고 KSC 6411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동작 시간은 일반적으로 가포와 을호로 구분을 해서 가포는 그래서 1분 CO, 3분 CO인데 O는 여기 있죠. O는 오픈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O는 오픈을 말한다. 그리고 C는 컷, 차단, 오픈, 클로즈에서 투입을 말해요. 투입.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운용을 하던 전력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1차적으로 오픈을 해서 전력 공급을 차단시켜 주죠. 어때요? 전기 수용 설비 쪽에, 부하 쪽에. 그래서 차단을 시켜서 1분간 기다려 줍니다. 기다려 줘서 다시 한번 투입, 클로즈, 투입을 해봐서 이 고장이 해소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고장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열어서 전원을 차단시켜 줍니다. 그래서 3분을 기다리고 투입을 해서 고장이 해소됐으면 유지고 고장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영구 고장으로 해서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 지역이 전체가 정전이 되겠죠. 자, 이런 일련의 시간 간격을 표준 동작책무라고 하더라. 예, 가포였습니다. 자, 을호는 CO 해서 클로즈 오픈하고 15초 그리고 클로즈 오픈이 이제 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제작사에 대해서 가포나 을호를 선택해서 그 맞게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시면은 이제 고속도 재투입은 그래서 여기 세타 임의의 시간을 말합니다. 임의의 시간, 자 오픈을 해서 임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클로즈하고 오픈해서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1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일반적으로 0.35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굳이 이 시간 간격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와 같은 시간 간격을 표준 동작 책무라고 하더라 해서 표준 동작 책무에 대한 개요, 개념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는 차단기에 투입되는 전류의 최초 주파수의 최대값, 투입되는 전류의 최초 주파수의 최대값, 그래서 용어의 정의, 그래서 용어가 되겠죠. 용어의 정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주파수의 최대값을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라고 하더라. 다음 재점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단기의 접점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을 때 재점호가 발생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차단기의 접점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가까워져 있으면 다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파열 극한 전압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차단기 전극 사이에 절연이 파고값의 2배 전압이 도달했을 때 절연 파괴가 발생을 해서 두 전극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아크로서 연결되는 현상. 그래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자, 이것은 전리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현상을 재점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점호가 일어날 조건은 차단기의 접점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파고값의 2배의 전압이니까 진상 전류가 전압이 높아지죠. 전압이 높아져서 정상 파형의 파고값의 2배에 도달하게 되면은 아크가 발생을 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바로 재점호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류는 진상 전류가 흘러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돼서 아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전류는 무부하 선로에 흐르는 충전 전류다, 진상 전류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차단기의 종류와 소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와 종류와 소호 방식은 이제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약의와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의, 명칭, 그리고 소호, 매질 세 개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 나오는 순서대로 할까요? 52. 두 번째가 V12. 자, 세 번째가 ABB. 네 번째가 MBB. 다섯 번째가 GCB. 그리고 자, 여섯 번째가 ACB.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자, 52는 이게 오늘 5일이죠. 그래서 유입 차단기. 소호 매질은 절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분해되면서 절연유의 분해 가스로 아크를 불어서 냉각시켜서 소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V12는 그래서 진공 차단기. 그래서 여기서 고진공이 소호 매질이 되겠습니다. 고진공 속으로 아크를 유입을 해서 아크를 진공 속으로 밀어넣어서 냉각시키는 방법. 자, ABB는 공기 차단기입니다. 공기 차단기로서 이것은 압축 공기가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로 불어서 냉각시키는, 아크를 냉각시켜서 소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차단기 해서 이거는 자기장이 되겠죠. 자기장 내에 아크를 밀어넣어서 냉각시키는 방법. 자, 아크를 소멸시키는 것을 냉각시킨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12는 가스 차단기죠. 그래서 SF6, 그래서 육불화학이 되겠습니다. 육불화학의 특성에 의해서 아크를 소멸시키죠. 육불화학의 가장 큰 특징은 절연과 소호 능력이죠. 절연은 일반 공기의 2 내지 3배, 소호 능력은 100배에서 200배의 소호 능력을 가지고 있죠. ACB는 기중 차단기입니다. 기중 차단기로서 일반 공기가 소호 매질인 만큼, 자, 1번에서 5번까지는 고압, 특고압 차단기가 되겠고, ACB는 저압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의 명칭, 소호 매질만 알아두신다면은 뭐 답하는 데는, 문제에 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의 명칭, 소호 매질을 알았으니까 각 차단기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유입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유입 차단기는 전로 개폐 시 발생하는 아크를 절연유의 소호 작용, 절연유가 분해되는 분해가스로 아크를 소멸시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연유를 매질로 사용하면은 공기보다가 소호 능력이 커진다. 당연히 절연유기 때문에 소호 능력이 커지죠. 차단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소음이 작아서 전체가 기름으로 차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좋아서 방음 설비가 필요 없다. 자, 이런 것이 소음이 큰 차단기와 비교해서 특성이 되겠죠. 그리고 기름을 사용함으로써 유지 보수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커지고 무거워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이런 점이 되겠죠. 그리고 부싱형 변류기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높은 제기 전압 상승에서도 차단 성능이 영향이 없고 경제적이다 하는 데서 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 다음은 진공 차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차단기는 전로의 차단이 고진공에서 소하는 차단기다. 소매질이 고진공입니다 라는 거죠. 고진공이 10의 마이너스 4승 mmHg 기압을 나타낸 단위죠. 고진공이다.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차단 시간이 짧고 개폐 수명이 길다. 이런 것도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소형 경량이며 소음이 적어서 229 계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불연성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예, 절연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유입 차단기는 화재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절연유의 인화가 될 경우에, 그리고 동작 시 매우 높은 서지 전압을 발생시키므로 서지 흡수기가 필요하겠다. 서지 업서버 SA가 되겠죠. 그리고 차단 성능이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229에 많이 사용이 되며 다빈도의 개폐, 그래서 다빈도 개폐 장소에 적정한 차단기가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공기 차단기 AB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차단기는 전로의 차단 시 발생하는 아크를 강력한 압축 공기에서 10에서 30kg/제곱센티미터의 그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죠. 소화하는 차단기로서 압축 공기가 소매질이 돼서 절연과 소호 능력이 우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기 차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서 전자력을 이용해서 자기장이죠. 자기장을 이용해서 아크를 소실내에 자기장 내에 유입을 해서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차단 시 과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절연유와 같은 그 인화성 물질이 없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적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가스 차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차단기는 공기나 절연유 대신에 절연 성능 및 소호 능력이 우수한 SF6 육불화학을 사용하는 차단기다. 그래서 육불화학의 특징, 이거는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색, 무치, 무독성, 불활성, 불연성 기체다. 그래서 무독, 무치, 무해한 기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열 전도율은 공기의 1.6배 정도로 크고, 절연 내력이죠. 절연 능력이 공기의 2.5에서 3.5배, 뭐 약 2 내지 3배, 요 숫자하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호 능력이 공기의 100배에서 200배, 뭐 100배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절연 내력과 소호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스 차단기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차단기의 특징은 소호 능력이 우수하여 아크가 안정되고 절연 회복이 빨라서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적합하다. 자, 그래서 이제 송전 계통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밀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가 없고 소형 경량화를 할 수 있으며 개폐 시 과전압 발생이 적고 아크 감소 후에 절연 회복 능력이 우수해서 근거리 선로의 고장, 이상, 지락 등에도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차단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설치 면적이 크다. 그래서 변전소에서 주로 설치를 하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154 초고압 계통의 차단기로 널리 사용을 한다. 예, 이 가스 차단기 또는 가스 절연 개폐기는 금속통의 개폐 장치와 변류기와 같은 개폐 장치, 변류기 이와 같은 기타 부속 설비를 봉입을 해서 다 밀폐된 공간에 봉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로기는 개폐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기본적인 개폐기가 단로기예요. 단로기에서 알아보시면은 특징이 무부하 상태에서 전로를 개폐한다. 무부하 상태에서 전로를 개폐하기 때문에 충전 전류나 이 여자 전류 정도를 개폐할 수 있다. 우리가 참고로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 주로 기기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회로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로기는 소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크 소호 능력이 없어서 사고 전류의 부하 전류 또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로기는 반드시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만 동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인터락이라고 합니다. 인터락 장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상대 동작 무시 회로가 되겠습니다. 항상 운용 중인 상태가 우선이 되는 이런 회로를 인터락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연결이 되었을 때 부하 운용 시 DS 동작을 금지하고, 그럼 어떻게 회로를 분리할 수가 있느냐? 그럼 차단기부터 먼저 동작하고 나서 DS를 동작시키면 되겠죠.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게 하는 것이 인터락 회로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단기와 단로기의 조작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통에서는 이와 같이 개폐기와 차단기를 직렬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렬로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차단기에는 소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호 매질이 있고, 그리고 자동 동작을 해서 전자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전자 회로. 그래서 이 전자 회로의 동작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죠.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형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DS 단로기는 수동 조작입니다. 수동 조작이고 100% 신뢰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직렬로 해서 같은 조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만 단로기를 닫을 수 있겠다. 단로기는 어때요? 부하시 운영할 수 없고 사구전류 운영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차단기는 부하시나 사구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휴전 작업의 조작 순서, 운영을 하다가 휴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CB를 동작하고 난 후에 1번이며 하고 난 후에 DS를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전력 공급은 전력을 투입을 할 때는 먼저 단로기를 투입을 하고 나서 CB를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부하와 연관되는 쪽에 차단기를 먼저 운용을 시켜야 된다. 동작을 해야 된다.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단기로 부하 회로를 끊고 난 다음에 단로기를 열어야 하며, 점검이 완료된 경우에는 단로기를 먼저 동작을 시키고 나서 차단기를 동작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 간단하지만은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폐기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폐기의 종류에 있어서도 이제 약어와 명칭, 자, 이렇게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컷아웃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COS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컷아웃 스위치로서 일반적으로 COS 휴전은 변압기에 있어서 1차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2차 보호장치 COS가 되겠고, 2차는 캐치홀더가 됩니다. 캐치홀더인데 COS도 300kVA 이하일 때 COS를 사용하고 300kVA를 초과할 때는 파워 퓨저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전류에 의한 변압기 보호, 1차 보호 장치로 선로의 개폐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당극으로서 변압기의 1차측 각 상에 설치한다. 그래서 도기호는 이와 같은 접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접점에 이와 같이 정형파, 물결파의 파형을 넣어서, 자, 이건 퓨저 엘리멘트가 봉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나번에 보면 리클로즈 자동 재폐로 장치. 리클로저 자동 재폐로 차단기, 이거 기억을 해 주시고, 전력 사업자의 종단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최종단의 차단기로서 반드시 이거는 수용가와 보호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로에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고장 전류를 검출하고, 두 번째 고속도 차단을 하며, 세 번째 동작 책무에 의한 재폐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간이 120Hz의 이 동작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자동 재폐로 동작을 수행하여 고장 구간을 분리하거나 그리고 재송전하는 장치다. 자, 그럼 어떤 주기로? 자, 120Hz의 주기로, 120Hz가 60Hz인 경우는 2초죠. 그래, 2초간 분리를 해서 수용가의 어떤 거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동작을 해서 부하를 분리시키도록 기다려 주는 거죠. 자, 다음 수용가 측에서의
이런 개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협조를 하는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수영가의 섹셔널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섹셔널라이저는 자동 구간 개폐기 혹은 자동 구분 개폐기라고 해요. 자동 구간 개폐기. 자, 이 명칭이에요. 명칭 구간 혹은 구분 개폐기로서 리클로즈의 부하 측에, 즉 수용가 측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 고장을 인지하고 리클로즈와 보호협조를 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후비 보호 장치인 리클로즈가 고장을 차단하여 전원을 중단시켜 줄 때, 무전압 상태일 때에서 무전압 상태일 때 리클로즈가 차단해 줄 때 자동으로 접점을 개방하여 고장 구간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의 차단 능력은 없다. 반드시 차단 기능이 있는 리클로저와 직렬로 설치를 해서 보호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섹셔널라이즈만 보호 협조가 되느냐? 300kVA 이하일 경우에는 ASS를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개폐기로서 역시 고장을 인지하고 무전압 상태에서 회로를 자동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S나 섹셔널라이즈, 그래서 300kVA 이하일 경우에는 ASS, 그리고 섹셔널라이저는 7000kVA 이상일 때는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강제 규정이죠. 7000kVA 이상일 경우에는 섹셔널라이저를 설치를 해서 한전척에서 전기 판매 사업자가 한전이죠. 한전척 종단 차단기와 보호 협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죠. 다음 유입 개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개폐기는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에 정전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용가의 책임 분계점에 설치해서 선로에 개폐를 하는 구분 개폐기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돼서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어떤 개폐기냐? 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유입 개폐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유입 개폐기는 역시 개폐기로서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은 없다. 고장 전류가 단락 전류나 지락 전류를 말하죠. 지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은 없다. 자, 다음 가스 절연 개폐기 G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절연 개폐기는 금속 용기 내에 모선, 첫 번째 모선, 두 번째 개폐 장치, 세 번째 변성기, 네 번째 피레기와 같은 것들을 금속 장치에 설치를 하고 SF6 육불화학을 충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을 유지하는 이제 종합적인 개폐기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개폐기뿐만 아니라 모선 그리고 변성기, 피레기와 같이 봉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기 절연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크기를 작게 할 수가 있고, 크기가 작으니까 설치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다. 축소가 가능하며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이래 안전성이 높고 감전사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이 감소되더라. 그리고 대기 중에 오염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으로써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배기 및 소음이 적어서 밀폐되어 있으니까 배기 및 소음이 적어서 환경에 조화를 할 수 있지만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온도가 내려갔을 때 가스의 액화를 방지하는 이런 그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보호 계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 계전기의 구분에서 계전기의 이제 한시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에서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필기, 실기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림을 보시면서, 자, 그림을 제가 그려 놓겠습니다. 그림을 그려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류, 그래서 동작 시한, 이렇게 세크, 단위가 여기서는 암페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동작 시한이니까 해서 정정치 일정 전류 이상이었을 때 즉시 동작을 하는 이런 계전기가 있을 것이고, 일정 전류 이상이 됐을 때, 즉 정정치 이상이 되었을 때 T세크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하는 이런 계전기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정정치 이하일 경우에는 동작 시간이 전류가 클 때는 시간이 짧게 바로 동작을 하고, 전류가 작을 때는 시간이 동작하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 전류와 동작 시간이 반비례하는 이런 계전기가 있을 것이고, 자, 일정 전류까지는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이다가 일정 전류 이상에서는 특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하는 이런 두 가지 특성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계전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교재에서 이 번호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1번, 여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정한시에서 정한시가 이 표가 너무 올라가 뭐 관계는 없어요. 뭐 이게 T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그래프가 되겠고, 얘가 3번에서 2번과 3번이 교재에서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그래프. 자, 이쪽 그래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번호를 매핑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동작 시한에 의한 계전기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순환시 계전기, 설정된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되면은 즉시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즉시 동작을 하는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순환시 계전기더라. 다음 정한시, 동작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정해진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는 바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설정된 시간 후에 동작을 하는 2번 정한시 계전기가 있고, 반한시 계전기는 동작 전류가 클수록 동작 시간이 짧고, 동작 전류가 작아지면 동작 시간이 커지는 반대적 반비례하는 특성의 계전기 해서 반비례 특성 계전기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일정 전류까지는 동작 시간과 전류가 반비례 특성을 보이다가 그 일정 전류에서는 정한시,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하는 정한시 특징을 보이는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에서 일정 구간에는 반한시 특성을 보이다가 일정 구간부터는 정한시 특성을 보이는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네 가지로 주로 구분이 되며 시험 문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개념을 잡으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호 계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계전기의 종류에서는 이런 약어, 명칭, 그리고 개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과전류 계전기, 과니까 오버, 전류니까 커런트, 계전기는 릴레이죠. 그래서 이니셜을 써서 OVR이라고 이렇게 OCR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압이다 하면은 요거는 OVR이 되겠죠. 여기서 OCR. 자, 그리고 과전압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다. 그럼 언더커런트 릴레이 하면은 UCR이 되겠고, 자,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하면은 UVR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호 계전기의 약어와 명칭 관계를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 탈락사고 또는 과부하 사고 시 발생하는 과전류를 검출을 해서 정정치와 비교 후 정정치 이상일 경우에 동작을 시키는 것을 OCR이다 해서 송전계통에서 주보호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전류 차동 계전기 해서 디퍼렌셜 커런트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퍼렌셜 DFR을 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발전기 등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에 차가 발생할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장치요. OCR은 외부 고장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보시면 3번 부호홀처 계전기. 자, 부호홀처 계전기는 변압기의 절연유가 열을 받아서 탈 때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분해 가스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주 탱크와 컨스베이트 사이에 설치되어서 변압기의 분해 가스에 의해서 변압기가 분해된다면 가스, 열을 받아서 분해되는 것은 탄다는 얘기죠. 연소하는 과정입니다. 타서 수소가스가 발생이 될 때 동작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내부 고장에 대해서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것이고 내부 고장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락 계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지 선로에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지락 전류 또는 영상 전압에서 영상 전류나 영상 전압. 자, 영상 전류는 JCT, 영상 변류기로 검출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전압은 GPT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변압기인 GPT에서 이건 영상 전류를 검출받아서 지락 계전기, 그래서 지락 계전기로 CB의 트립 코일에 여자시켜서 동작을 하는 그런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자료, 선로의 지락 사고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 또는 영상 전류, 지락 전류가 영상 전류 I0라고 표현을 합니다. 검출하여 지락 계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차단기의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되어서 차단기가 동작하는 이런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 지락 계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보호 계전기들은 말씀드린 대로 약의 명칭 그리고 간단한 그 개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선택 지락 또는 접지 계전기로서 선택하면은 selective, 여기서 G는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릴레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GR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회선이 단일 회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회선이다. 2회선을 비롯한 다회선일 때 지락 사고가 발생된 선로만 선택을 해서 차단기를 동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행 2회선 송전 선로에 한쪽 1회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영상 전류를 검출하여서 고장 회선만 선택 차단할 수 있는 것이 SGR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리 계전기입니다. 거리 계전기는 계전기가 설치된 위치부터 고장점까지의 전기적 거리가 R은 로, 그래서 A분의 L이죠. 로 A분의 L 해서 이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교류회로는 임피던스죠.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 합으로 나타나는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가 결국은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리를 알면 임피던스를 알고 임피던스를 알면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동작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로서 선로의 단락 보호 또는 계통의 탈조 사고 검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이용해서 결국은 고장 위치를 탐색하는 154 345kV 송전 계통에서의 후비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보호 장치다. 자, 이렇게 거리 계전기는 따로 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방향 거리 계전기 해서 방향이니까 디렉션, 거리니까 디스턴스, DD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렉셔널 디스턴스 릴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2군데 이상, 2군데 이상 하니까 환상선로가 되겠죠. 환상선로는 SS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고장 지점입니다 하면 이 레프트, 라이트 또는 한쪽과 다른 한쪽 선로가 두 개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 거리 계전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호 계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계전 방식은 그래서 단락과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단락과 지락 사고가 발생할 때 단락 보호, 지락 보호란 얘기죠. 그래서 표시선 계전 방식과 반송 보호 계전 방식으로서 보호한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사고, 단락사고, 지락사고죠. 자, 지락사고가 됐을 때 이 송전선로는 수십 킬로와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신척과 수신척을 동시에 고속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아주 핵심이죠. 보호 개전 방식에.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고장 정보를 인지해야 된다. 어디 송신척과 수신척에서. 그래서 고장 정보를 별도의 회선, 별도 회선에서 고장 정보를 송신척과 수신척에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것을 바로 파일럿 와이어라고 합니다. 파일럿 와이어. 이것을 표시선이다. 별도의 케이블. 그래서 뭐 연피 케이블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전력선에 전력 케이블이 아닌 별도의 회선을 설치를 해서 고장 정보를 송신척과 수신척이 동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시에 고속도로 차단을 함으로써 보호하는, 송전선로를 보호하는 개전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별도 회선, 이렇게 별도 회선을 운영을 해보니까 연피 케이블을 쓴다 하더라도 외부에 이상 신호에 간섭을 받을 경우에서는 오동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반송파를 이용하는, 일반적으로 파일럿 Y는 60Hz 상용 주파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반송파인 30에서 300kHz, 3만 Hz에서 30만 Hz의 높은 주파수로 변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 반송 보호 개전 방식이다. 자, 이렇게 개요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 개전 방식에서 방향 거리 개전 방식. 자, 루프 환상선로에서, 환상선로이기 때문에 환상선로는 어때요? 선로가 두 개죠. SS substation에서 자, 레프트 쪽과 라이트 쪽으로 선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선이 어떤 쪽이 고장이 났냐, 이것을 방향 거리 개전 방식이다. DDR 방식이죠. 그래서 방향 거리 개전기로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납은 보면은 표시선 파일럿 와이어 개전 방식이다. 송전선로에 고장이 발생이 되면은 고장점 위치와 관계없이 양단을 동시에 고속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시선 개전 방식에는 어떤 종류의 방식이 있겠냐 하는 것으로서, 자, 방식 종류가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표시선 개전 방식의 종류는 첫 번째 전류순환 방식, 두 번째는 전압 방향 방식이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신다 하더라도 표시선 개전 방식의 종류는 전류순환 방식, 그리고 전압 방향 방식, 방향 비교, 위상 비교 방식,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해서 종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력선 반송 보호 개전 방식입니다. 자, 반송 보호 개전 방식은 반송파 30에서 300kHz 주파수를 높여서 외부의 간섭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 구간 선택이 확실하고 개전기의 동작을 예민하게 할 수 있으며 고장점이나 개통의 상태 관계없이 고속으로 동시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전 방식에 비해서 장치가 반송파로서 높은 주파수로서 서로 양쪽에 주고받아야 되니까 통신의 이런 통신 단말 장치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와 구성이 복잡해지고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러한 장치에서 고장을 일으킬 확률도 있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반송 보호 개전 방식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 것이냐 해서 전력 방향 비교 방식. 그래서 전력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다, 전류다 해서 이 신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과 전압 신호를 같이 사용을 하는 방향 비교 개전기. 물론 방향 비교 개전 방식의 핵심은 방향 개전기의
길을 설치한다. 그래서 시티 후단에, 그래서 검출기 후단에 방향 개전기를 설치를 해서 고장 정보를 주고받고, 그래서 위상 비교 방식과 세 번째 고속도 거리 개전기와 조합하는 방식, 그리고 네 번째 반송 트립 방식. 방식과 같은 방식들이 있다 하는 그 방식만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선 보호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냐? 차동 개전 방식, 두 번째가 방향 비교 방식, 비교 개전 방식, 이렇게 릴레이를 사용하니까 개전 방식. 세 번째가 차폐 모선 방식이다. 자, 이것도 종류만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파일럿 개전 방식, 반송 보호 개전 방식, 모선 보호 개전 방식, 세 가지 종류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종류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첫째, 그래서 차동 개전 방식으로서 전류 차동 보호 방식과 전압 차동 보호 방식, 그리고 방향 비교 방식으로 해서 방향 거리 모선 방식과 방향 비교 모선 보호 방식이 있고, 그래서 차폐 모선 방식이 있다 해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파일럿 와이어 해서 표지선 개전 방식, 반송 보호 개전 방식, 모선 보호 방식 세 가지 종류를 같이 열거를 해놓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섞여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과목의 8번째 장 차단기와 개폐기 및 보호 개전기에 대한 이론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